1번. 자, 보고서 문제예요. 보고서 문제는 제가 책에, 쓸모책에도 나눠놨지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세 가지 스타일의 보고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시된 문제처럼 보고서를 제시를 하고 이 보고서를 이용해서 어떠한 그림이나 표나 이런 것들을 제시가 되었을 때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부합하는지, 즉 맞는지 틀린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요. 가져왔는가 아닌가 요거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표나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요. 이 그림이나 표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보고서의 내용이 옳은가 틀린가, 여기가 뭐 기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의 내용을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될 자료를 찾는 문제,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분류해 놨고요.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부합하는 자료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보고서의 주어에 따른 문장을 구분하라. 이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선택지가 보통 5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고서에서 문장이 5개 혹은 6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고서의 한 주제에 따라서 선택지가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는구나. 즉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판단을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어나 그리고 선택지의 제목을 비교해서, 즉 일단 분류를 했다.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이 주된 내용의 주어 부분이 뭐냐, 어떠한 것을 언급하고 있느냐, 요거를 체크를 해 두시고, 이렇게 체크한 상태에서 선택지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거를, 자료를 1대1로 빨리 비교를 해서 찾아라. 찾으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은 관람객 인지도 컨텐츠 영역,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로 찾아서 선택지를 분석을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 나눠 보시면은 이제 나열 순서대로 빠르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틀리지 않으시려면은 관람객 인지도 컨텐츠 영역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게 몇 번이다 라고 옆에 이렇게 써 두시는 것도 상당히 나중에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보고서를 우리는 한 문장 자르고 또 한 문장 자르고 자른 다음에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이게 몇 번에 해당하지를 보시는 것보다, 내가 보면서 요거는 몇 번과 관련된 얘기야, 두 번째는 뭐 몇 번과 관련된 선택지네, 보고서 내용이네,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1대1로 비교하실 때 시간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보고서의 내용을 원점을 중심으로, 마침표를 중심으로 구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장 가시면은, 첫 번째는 별거 없지만 이제 연령대별로 비교를 하는 내용이니까 연령대별이 끝나는 내용까지를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효과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총 5개 보고서의 내용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은 선택지에서 찾으시겠죠. 자, 첫 번째 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네 번째 선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자, 관람객 만족도, 먹거리 만족도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니까, 그렇죠,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연령대가 나와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5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취업자 수, 고용인수 관련된 거, 그렇죠, 1번에 있습니다. 그럼 남은 3번이 마지막 선지와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번을 먼저 골라냈으니까 4번을 먼저 볼 거예요. 자, 근데 문제 풀이는 아니고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무엇을 조심하면 된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된 단어는 요 3개였어요.
이 세 개가 A 축제가 B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이 4번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돼요? 관람객, 인지도, 콘텐츠 이 세 개가 B 축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B는 현재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얘보다 A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검은 점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원, 하얀 원이 바깥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반대로 하얀 원이 안에 있고 까만 선이 밖에 있다라는 건 B 축제의 점수가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그래프예요.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2번 선지와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번도 먹거리는 중요한 것 매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2번에서 먹거리는 여기에 있죠. 네모칸,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러면 네모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모를 찾아보니까 72에서 69, 58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숫자를 확인해 주셔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고 있느냐 요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앞의 해와 뒤의 해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하락이 아니죠. 유지가 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락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즉 그래프와 관련돼서 이게 하락을 했는지 상승을 했는지 요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형태 또한 여러분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살거리 만족도도 18년보다 낮아졌느냐. 살거리 동그라미 그 색깔 있는 동그라미가 비교하려는 거는 2018년과 2019년 요거의 값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지는 그렇게 해결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연령대가 쭉 나와 있어요. 요거는 5번 선지와 관련된 얘기라고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냐고 물어보고요. 50대 이상도 관람객 수가 가장 자, 얘는 실수예요, 비율이에요? 숫자를 물어보니까 실수값을 물어봅니다. 실수값이 큰지 작은지. 근데 5번을 보죠. 5번을 보니까 얘는 비율 자료예요. 비율 자료가 나올 때 실수값이 많다, 크다 이거를 얘기하려면 제가 강조하지만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요거를 항상 여러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확실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기준이라고 생각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자, 요 두 가지거든요. 자, 지금 5번 표만 볼게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5번 표만 보고 이제 봅니다. 22%. 자, TV만 볼게요. 25.4%. 자, 요거를 가지고 20대 이하가 3, 40대 TV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했다고 한 사람보다 얘가 더 작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어요? 3, 40대의 25.4%고 20대 이하의 22%입니다. 즉 20대 이하의 전체 기준이 되는 수와 3, 40대의 기준이 되는 수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 연령 간의 비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는 가능합니까? 20대 이하 중 TV로 정보 획득을 한 사람과 인터넷으로 정보 획득을 한 사람 어디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인터넷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왜 가능해요? 이 조사를 비율값을 정리함에 있어서 20대 이하 연령층 전체 20대 전체를 기준으로
뭐 분자값은 뭐 TV를 뭐 활용했다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는 뭐 20대 전체 중에 인터넷을 활용했다는 사람의 수, 즉 분모값이 서로 동일하죠. 즉 실수값이 20대 전체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 비율값을 계산하기 위한 분모가 서로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연령대 하나만을 가지고 각 매체별로 크기 비교나 배율 비교는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관람객 수를 물어봤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비율값으로 우리는 생각해 줘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정적인 결론을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항상 비율 자료가 나올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둘 것은 기준, 그다음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준을 이 비율값을 계산하기 위한 분모가 같은지 아니면 분모값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 표를 보고요, 선생님 저는 세로로 했을 때 100%인지 가로로 했을 때 100%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세로로 더했을 때도 100이 안 되고요. 물론 전체는 필요 없지만 가로로 더했을 때는 100이 넘어요.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생겼나요? 일단 주석을 보시니까 중복응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비율값은 예를 들어 22%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터넷도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가 100%란 확정을 하고, 즉 무엇을 기준으로 22%를 계산을 한 건지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표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을 그때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서 뭐라 그래요? 관람객의 연령대별. 그러면 연령대 각각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관람객 연령대를 기준으로 어디에서 정보를 획득했느냐, 즉 얘가 분모가 되는구나, 즉 가로축이 분모, 이게 기준이 되는구나, 얘를 기준으로 각각의 비율값을 계산한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통해서 비율 자료만 가지고 세 번째 내용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요 네 번째 얘기에 대한 거는 1번 선지에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하셨어야 되죠. D축제의 경우 취업자 수와 고용인 수 모두 가장 적다. 야, 이거를 해석할 때 있어서 두 가지 부류가 존재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취업자 수 와 취업자 수끼리 비교, 그리고 고용자 수는 고용자 수끼리 비교를 해서 각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취업자나 고용자가 어느 다른 취업자나 고용자 수 이거를 모두 다 보고 얘보다 작은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느냐, 이 두 개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야 되냐면, 즉 모두를 일단 여러분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업자 수 가장 작아야 되고 고용인 수 가장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D축제가 취업자 수도 모두 가장 적어야 되고 고용인 수도 가장 적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취업자 수도 그다음에 고용인 수도 모두 가장 작은 것, 다른 취업자와 비교해서 다른 고용인과 비교해서 각각으로 얘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선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익숙하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이제 D축제의 취업자 수, 고용인 수 각각의 취업자 수끼리 비교하시고 고용인 수끼리 비교하셔서 D가 가장 작은지를 판단해 주는 선지가 해당 내용입니다. 마지막 가시죠. 자, 관람객 1인당, 요게 바로 3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관람객 1인당 총 지출액에서 지금 3번의 제목을 보시면은
관람객 1인당 지출액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1인당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1인당 총 지출액은 표의 가장 마지막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축제, 즉 뭐하라는 얘기예요? 총 지출액분의 숙박비, 각각의 분수화시킨 값을 토대로 분수값의 크기를 비교를 해주는 선지입니다. 분수 크기 비교죠. 자, 근데 숫자 한번 보세요. 와, 1의 자리까지 복잡하고요. 5개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 앞에 있는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먹거리 비용의 비중, 총 지출액 중에 또 먹거리 비용 또 계산해야 돼요. 즉 분수를 10개를 가지고 크기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한테 상당히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해석에서 배우고 익히셔야 될 스킬이 그런 분수 크기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눈으로 비교를 하시는 방법이 생기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처음에 연습은 일단 분수를 다 써주세요. 그러니까 A는 여기 밑에다가 시험지 남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쓰시는데 뭐 나중에 이렇게 쓰실 거예요. 얘를 숙박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각각을 이제 쓰실 건데 이게 처음에는 연습을 해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계산이 너무 1의 자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쓸모에서 써놨듯이 계산에 필요한 유효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연습을 하세요라고 제가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왜 유효 숫자만 쓰면 되는지를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쓰시더라도 여러분 향후에 분수 전부 다 쓰지 말고 계산에 필요한 정도의 분수값만 가지고 분수값만 이제 언급만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얘는 앞에서 2자리에서 3자리까지만 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에는 59,269인데 한 59,000 정도 두시면 되고 위에는 뭐 22,514인데 뭐 한 23으로 하셔도 되고 편하시면 뭐 22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22냐 23이냐 이 결정은 여러분이 분모를 뭐로 갖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편리한 수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지만 뭐가 됐든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또 뭐였냐면 유효 숫자를 쓴다라는 건 앞에서 2개를 썼으면 뒤에는 원래 000인데 어차피 계산 과정에서 000은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유효 숫자가 내가 필요한 수만큼 즉 앞에서 뭐 2자리 썼으면 얘도 앞에서 2자리 정도만 이렇게 써서 59분의 22 이런 정도로만 숫자를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만 정리를 하는 연습을 첫 번째 하시고 자, 첫 번째는 아까 분수화였고 자, 두 번째는요. 분수화 시키고 막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분자값과 분모값의 배율 관계로도 판단이 가능하겠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A는 뭐 크게 봐서 60분의 22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다른 수 많지만 하나는 30분의 15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에 있어서 원래 분수 크기 비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얘와 얘의 배율 관계로서 크기 비교를 하는 게 뭐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그래요? 분수시키지 않고 요 자체로만 크기를 보시고 요 2개의 배율 관계만 써주시면 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율 관계가 큰 게 분수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요것만 여러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배율 관계가 하나는 2배, 뭐 예를 들면 얘는 딱 2배, 얘는 거의 한 3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분자분의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몇 배냐. 이거를 배율 관계로 판단을 하시는 건데 하나는 2배고요. 하나는 3배입니다. 배율 관계는 왼쪽이 더 커요. 그런데 분수값은 어디가 클까요? 그렇죠. 분수값은 오른쪽이 큽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상대적으로 지금 배율 관계로 봤다라는 거 원래 우리는 분모분의 분자, 즉 아래에서 위로 봐야 되는데 배율 관계로 봤다라는 건 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분모값의 크기를 본 거죠. 즉 3배로 봤다라는 건 분자값을 1로 봤을 때 분모가 3이라는 얘기고 2배라는 건 분자값이 1일 때 분모가 2라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이 관계를 이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배율이 크면 클수록 그 분수값은 크다 작다? 그렇죠. 작다. 이거를 이용해서 향후에 마지막에 있는 요 선지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 자체는 분수로 먼저 해서 분수 간의 크기 비교를 해주시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요. 그 후에는 배율 관계로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고서 나눠주시는 거, 문장 구분해 주시는 거, 그것과 함께 중요했던 거는 앞서 얘기한 5번 선지죠. 5번 선지. 이것과 관련돼서 비율 자료가 나왔는데 관람객 수를 물어봤다. 수를 비율 자료를 통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냐, 요거를 판단하시는 방법. 이게 가장 1번 문제에선 중요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후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내가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해 하는 거는 여러 책이 됐든 여러 친구들이 됐든 한번 많이 질문하시고 본인도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풀어드리는 이제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는 그 뒤에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